네타냐후 내각은 지금 전쟁을 끝낼 그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살해된 이스마일 하니에는 하마스의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예. 3대 중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은 가장 종전을 추구하는 협상 주축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종전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전쟁 기간 중에서도 메신저를 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세 명의 지도자 중에서 하필 협상의 책임자인 이스라엘 하니에를 피살했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다면 중동 전쟁으로 좀 번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1973년도 그 아랍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를 포함해서 이란의 보복은 분명합니다만은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도로 곳곳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공원 안에도 있습니다. 30대 팔레스타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상자가 발생했고 용의자는 뒤쫓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여 발 미사일을 쐈고 이스라엘은 이를 격추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도 미군 드론을 격추했다며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에 전운이 고조되자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이 확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란은 보복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ll be waiting for word from Iran as to when to attack and how big and how much. Tens of thousands of very long-range missiles and projectiles to hit populated areas deep inside Israel. 이스라엘도 만반의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도부가 머물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공격 임박이 확인되면 차라리 선제 공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מדינת ישראל נמצאת במלחמה רב-זירתית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ונגבה מחיר כבד על כל מעשה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미국은 이르면 현지 시각 5일 이란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악관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우리 정부도 이스라엘, 레바논 등에 체류 중인 교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져 전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란 테헤란을 급거 방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자세한 분석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또 왜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 점이거든요. 갑자기라고 볼 수가 없죠. 이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하마스의 3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영토 내에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드론 공격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몇 개월 전부터 설치해놓은 폭파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된 거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 아직 이스라엘 정부의 소행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습니다만 모든 증거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주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한 것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하마스 지도자를 그것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네. 외국 지도자를 영토 내에서 암살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그리고 중대한 그 이란의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지난 1978년 8월에 일본 내에 있었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박정희 정부가 납치해서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네, 그런 일이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주권 침해라고 심각하게 항의를 했고 예. 또 그 다음에인 1973년 8월 15일에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인이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격으로 피살하려고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한국 주권 침해라고 항의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중대한 그런 사안이라고 이란 정부는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복을 지금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란이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5일에 일단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감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일단 시간이 좀 지난 걸로 좀 보이거든요. 일단 공격을 좀 미룬 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의의 문제이고 예. 이란은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이란이 공격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은 트럼프 정부 때 그 솔레마니 장군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 드론에 피습됐을 때도 네. 보복을 했고 지난 4월 1일에 주시리아 이란 대사관이 폭격당해서 이란 장군 7명이 사망됐을 때도 반격은 했습니다. 예. 보복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언제 어떤 형태로 보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분명 보복을 할 예, 것이다라고 그 보시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반이스라엘 다중 전선이 구축되었다 했고 보도에서도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이미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서 군사 공격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것은 이란이 중심 세력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이냐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란이 공격 징후 보이면은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고위 지도자용 벙커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강경하게 일단은 이스라엘도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공격이 확실하다고 것이 판명이 됐을 네. 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네타냐후 내각은 지금 전쟁을 끝낼 그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살해된 이스마일 하니에는 하마스의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예. 3대 중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만 사실은 가장 종전을 추구하는 협상 주축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종전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전쟁 기간 중에서도 메신저를 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명의 지도자 중에서 하필 협상의 책임자인 이스라엘 하니에를 피살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렇죠. 군사적인 입장에서 피살을 했다면 모하메드 데프라든지 이스마일 하니엘 같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전장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를 피살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협상 주체를 피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실각은 분명하고 또 지난번 사법개혁 파동이라든지 10월에 이런 하마스 피습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일단 이란의 요청으로 또 이 전 세계 무슬림 긴급회의가 들어간다는데 여기 결론에 따라서 이란이 뭐 공격 시점 좀 빨리 가느냐, 공격 폭을 좀 늘리느냐 이런 게 좀 결정되는 걸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이 이런 군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새로 대통령이 임명이 돼서 좀 실질적인 외교를 구사하려는 판에 이런 피습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강경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이란 정부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언제 보복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고민이 이란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네타냐후 내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새로 출범하는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그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이 달갑지 않은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이냐 아니면 온건이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아랍계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란이 계속 대이스라엘 강경책을 시도할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란 편을 들어야 되는가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패권이 달갑지 않은 나라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이라든지 아랍계 국가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효과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그리고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도박이다라고 흥미로운 얘기 해주셨고요. 혹시나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다면 중동 전쟁으로 좀 번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뭐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뭐 악영향이 계속 뭐 글로벌 확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어쨌든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올 법합니다.
근데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의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중재 능력이 충분했다면은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이것이 계속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권 국가가 중재하는 데는 일정의 그 제한이 있다고 보고,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 같은 1973년도 그 아랍 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를 포함해서 이란의 보복은 분명합니다만은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합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요.